안녕하세요. 두각학원에서 고1, 2 국어 수업 진행하고 있는 차민주 강사라고 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이 영상은 한글 맞춤법 그리고 중세문법 특강 소개 영상입니다. 저는 두각학원에서 고1, 2 국어 지도하고 있고요. 외대부고, 보인고, 단대부고, 세종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각학원에서는 가장 많은 고1, 2 학생들과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학부모님들 또는 우리 학생들이 아마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할 고민은 여름방학이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대체 뭘 공부해야 효율적으로 이 시기를 보낼 수 있을까? 이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2학기 때는 요걸 좀 대비해야 돼 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1, 9월, 10월 모의고사인데요. 우리 3월, 6월 모의고사 치르고 나서 모의고사 풀세트로 몇 번이나 풀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신에 치이다 보면 이 시기에 모의고사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정도만이라도 수능형 사고를 좀 기를 수 있는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실전 훈련을 할 수 있는 수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내 눈앞에 닥쳐있는 내신을 위해서 문법이나 문학에 대한 추가 학습이 좀 필요한데요. 모든 걸 다 미리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범위를 조금 정해드리면 문법에서는 2학기 때 한글 맞춤법과 중세 문법 단원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1학기 때 공부했던 의문론이나 문법 요소 어려웠나요? 그 영역이랑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외울 게 사실은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이해의 폭도 사실 좀 더 깊게 요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기본적인 이제 지식, 현대문법적인 지식이 없으면 따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문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 혹은 나는 내신 기간이 문법 때문에 좀 힘들어. 이런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법을 좀 미리 공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고전문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전문학이 공통국어 1에 비해서 2에서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고전만 나오면 성적이 좀 떨어지는 편이야.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자주 나오는 어휘 정도는 반드시 외워주시고 또 고전문학의 표현법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표현법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주제의식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외워주시면 훨씬 더 원활하게 내신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한글 맞춤법과 중세문법이 얼마나 좀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서 슬쩍 맛보기를 좀 보여드리면 하나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맞춤법 조항들을 제가 해설서에서 하나하나 좀 뽑아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1페이지부터 35페이지, 35페이지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아이들이 내신 기간 때 전부 다 이해하고 암기까지를 해줘야 되고 제가 하나하나 몇몇을 좀 살펴봐도 뭐 어간의 이나 음이 결합해서 명사가 된 것,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또 20항 넘어가면은 명사에 뭐가 붙어서 뭐가 된 것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간이라든지 명사라든지 부사라든지 머릿속에 형태론적 지식이 꼬여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때 내신 기간 1, 2주 공부에서는 사실 따라하기가 조금 벅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꼭 제가 문법 미리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중세문법 같은 경우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건 정말 어느 교과서에나 수록되어 있는 되게 흔한 지문입니다. 첫 번째 지문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 혹은 학부모님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그 지문인데요. 그냥 읽는 거는 뭐 나랏, 말싸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귀에 익은 거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칠지언정 문제에서는 상당히 깊은 지식을 요구를 합니다. 뭐 이를테면 얘를 전부 다 형태소 분석을 시키는 거예요. 나라 뒤에 시옷 뒤에 말쌈 뒤에 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걸 다 쪼개놓고 나서 이제 물어봅니다. 여기에 있는 시옷이 혹시 뭔 줄 알아? 여기서 시옷은 관형격 조사야. 근데 너 현대국어 관형격 조사 뭔 줄 알아?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야. 근데 그 당시에는 시옷을 쓰기도 했고 의를 쓰기도 했고 아이를 쓰기도 했고 다 환경이 달랐어. 너 그거 전부 다 알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현대문법과의 비교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 단기간에 완성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인 건 확실합니다. 특히 문법이 약한 친구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조금 이제 여기는 와닿지 않는다면 여기를 좀 보여드리면요. 사마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에는 안 쓰는 말이고 번역을 한다면 이제 통화지란 뜻이에요. 근데 왜 D라고 썼을까요? 지가 아니라 이 중세국어 당시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분명히 중세문법 공부해야 되는데 국외음화까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상당히 수많은 현대문법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특강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우선 수강 대상은 문법 범위에 대한 부담이 큰 학생들, 2학기 범위를 좀 선행해서 내신 기간 부담을 좀 줄이고 싶은 학생들이고요. 그다음 한글 맞춤법 특강이 먼저 개강합니다.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2시부터 5시 총 2회로 진행되는 수업이고요. 중세문법은 이 한글 맞춤법이 종강한 동일한 시간에 진행이 되는데요. 일요일 반은 8월 3일, 8월 10일 이렇게 2회고요. 그다음 월요일 반이 하나 추가로 개설됩니다. 8월 4일과 8월 11일 이렇게 해서 중세문법은 2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수업 직후에 재시험 대상자의 1차 의무 클리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과 일요일에도 우리 아이들이 좀 선택해서 클리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문법 특강을 내가 듣겠다, 열심히 한 4주 투자해서 문법을 완성을 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저는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충 공부하겠다는 생각 X, 내신 대비를 미리 하겠다는 생각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상세 커리큘럼을 좀 설명드리면요. 맞춤법 총칙, 소리에 대한 거, 기출문제 분석, 그 다음 형태에 대한 거 띄어쓰기, 기출문제 분석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수업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기출문제 분석이란 걸 넣어드렸는데요. 저는 교재를 만들 때 우리 학교 경향을 조금 반영해서 만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는 이 소리에 대한 거 부분을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했어 라는 것들에 대한 분석이 좀 같이 이루어질 계획이고요. 그 다음 반드시 외워야 될 빈출 조항들, 그 다음 예시들을 좀 콕콕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그다음 중세문법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 할 게 상당히 많죠. 훈민정음 창제 원리, 중세국어 핵심 문법 내용, 의문규칙 조사, 어미 같은 것들 학교에 따라서는 이걸 되게 깊이 있게 다룬 학교들이 있어서 꼼꼼하게 살펴볼 거고요. 고난도 문제 맞추기 위해서 여기 현대문법과의 비교를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세종어제 훈민정음 용비어천과 소학원에 거의 모든 교과서에 다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은 전부 다 볼 거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미리 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확실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먼저 현대 문법과의 비교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수업이고요. 반드시 외워야 될 오답 포인트를 콕콕 정리해주는 수업, 그리고 우리 학교 기출에선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과제 및 테스트는 매주 내신 기출문제 한 100문제 정도. 여기서 이제 100문제씩이나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왜 100문제밖에 안 줘? 200문제, 300문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더 달라고 하면 더 드릴 수 있지만 저는 무조건적인 양치기보다는 아이들이 좀 의미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100문제 정도로 과제를 배부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테스트는 우리 학교 출제 경향을 그대로 반영한 복습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재시험 대상자는 수업 직후에 1대1 클리닉, 구조 테스트 후에 기가를 하고요. 수업 직후 클리닉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요일 또는 일요일 클리닉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2주밖에 수업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저는 이제 클리닉엔 좀 필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 및 학생 관리도 소개해드리면요. 매주 학생 테스트 과제 내용에 대한 분석표를 제공하고 그 다음 1대1 개별 클리닉 수요일, 일요일에 진행되고요. 수능까지 아이들이 써먹을 수 있도록 상세한 손필기 노트를 다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구나를 제가 약속된 색깔로 전부 다 필기해서 정리할 거고요. 오답 요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같이 정리해서 수능 때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문법 특강에 대한 소개 드렸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여름방학도 제가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